내란 주요 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된 군 사령관들이 출석해서 대통령이 위헌 행위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더니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12.3 내란의 밤,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계엄군의 국회 난입을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려는 궤변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국회 국정조사에선 당시 군을 직접 지휘했던 특수전 사령관이 출석해 쐐기를 박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끌어내라고 두 분 다 말씀하셨고 분명하게 지시를 한 것이죠. 예. 먼저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되고 있는 탄핵 심판 소식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이은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군가 정리해준 듯한 머리와 붉은 넥타이를 메고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신문 내내 눈을 감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이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증인 신문 이후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기다렸단 듯 입을 뗐습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공소장에 따르면 1,500명의 군 병력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출동했고 이를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봤는데 아무 일도 없는 허상과 같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증언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작전을 편 군병력이 대단히 적은 숫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수방사가 거의 몇 사람, 뭐 한 10몇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을 했고 또 7번 무슨 입구 부근에 이렇게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전사 요원들도 이제 불 꺼진 쪽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을 받고 또 다 나옵니다. 끝으론 재판관들을 향해 상식에 근거해서 사안을 보라며 가르치듯 얘기했습니다. 좀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반성은 없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100종 넘게 적힌 공소장은 거짓말로 매도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수방사의 소수 병력만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민간인이 소화기로 공격을 해서 그 공격을 받아서 뛰쳐나왔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불법 계엄에 대해서는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상식을 얘기했어요. 자, 이건 정치적인 논평도 곁들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는 얘기가요, 다 궤변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지금 결과적으로 실패한, 무능한 계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 결과에 지금 껴맞춰가지고 자기 주장을 억지로 거기에다가 넣고 있는 겁니다. 14명이 들어갔다고요? 보이는 영상,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14명이 아닙니다. 수십 명이 이미 들어가고 군홧발 소리가 아주 그냥 국회를 짓밟는 소리가 계속해서 납니다. 그리고 소화기에서 무슨 공격을 받았다고요? 그 영상들도 이미 유튜브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무슨 공격을 받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이 앞뒤 내용이 지금 일단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지금 이걸 계몽령이라고 하고 마치 야당에게 뭔가 이 경고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본인은 그 장난이라는 걸 그럼 군인들에게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은 국군 통수권자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충성, 목숨 이걸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거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 목숨 걸고 대통령 지시에 갔었던 수많은 군인들 지금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군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범죄자가 돼 있거든요. 이거 도대체 장난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표현이 참 웃긴데 이게 무슨 시적 표현까지 나옵니다.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간다. 그러니까 자신을 제외하고 세상 사람들이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상을 쫓고 있다.
본인은 죄가 없는데 그 죄를 쫓고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것인데 예. 허상을 쫓았던 건 대통령이죠. 지금까지 극우 유튜브 보고 부정선거 있다. 그다음에 헌법 체계를 부정하고 모든 게 다 잘못됐다라고 덮어 씌웠던 게 대통령 아닙니까? 오히려 허상, 달그림자를 쫓았던 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성열 위원 발언도 함께 듣죠. 예, 우리가 어떤 범죄 행위를 했을 때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아니 유리창 부시고 남의 집에 들어갔어요. 총칼 들고 실탄도 이만큼 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서 강도를 끝까지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이거 경찰에 신고 안 해야 됩니까? 경찰 이거 처벌 안 할까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마치 이게 다들 무슨 상상 속에서 지어낸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은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이런 사령관들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부하들도 이 사령관들로 통해서 다 지시를 받았어요. 그럼 결국 윤석열 씨 본인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집단으로 정신 착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도 지금 본인이 할 말이 없어서 아마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 증거와 증인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부정하려 들어도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변호사님께 공통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노희범 변호사님. 네. 뭔가 이진우 전 사령관의 발언이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윤 대통령이 좀 기다렸다는 듯이 뭔가 작심한 발언을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오늘 변론에서 이제 두 번째, 맨 처음에 이제 뭐 한번 답변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념이나 소신 다 버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도 좀 굉장히 부적절하고 피청구인으로서 본인이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고 손상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입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재판관들의 어떤 증거조사에 충실히 따르고 협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재판관들의 어떤 편향성이나 재판관들의 어떤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재판정에서 했다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예. 이번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증인신문이 끝나고 나서 한 발언 내용도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아주 불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전부 다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누가 보더라도 재판관이 아닌 다른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구나라고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답변을 했겠죠.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재판관들도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가 했느니 받았느니 하는 것은 좀 허황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인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본인이 그런 지시나 뭐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군병력이 들어가서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국회도 제대로 뭐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것을 다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지금 대통령으로 인해서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졌습니까? 예. 헌정 질서가 중단이 되고 마비가 되고 대한민국 전체 국정이 지금 휘청휘청 흔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런 큰 혼란을 주었는데 과연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통령의 어떤 발언을 보면서 상당히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거고 예.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무책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차라리 대통령이
재판관들에게 저런 발언을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듣는 그 국민들 입장에서도 큰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받았느니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을 쫓는 느낌이다라고 윤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그 장군들의 어떤 진술에 내가 말을 섞고 싶지 않지만이라는 전제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으로 본다면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윤 대통령의 어떤 작심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굉장히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요. 오늘 마지막 발언을 할 때 서두에 얘기했던 게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좀 다르다라는 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형사재판, 형사수사나 이런 거 이 재판에서의 논리나 원칙이 그대로 헌법재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기일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수사 기록들을 전부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었고 이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더라도 형사소송에 관련된 것들을 좀 준용해야 된다는 그것을 잊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갑자기 또 이 헌법재판이 형사재판과는 좀 다르게 진행되고 심리가 된다라는 부분을 또 지적을 해서 선택적으로 논리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시를 했느니 뭐 받았느니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의미인데 그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결국 오늘 이진우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시에 전화 통화에서 어떤 내용의 지시를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즉 이 이진우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 적힌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사실은 윤 대통령의 가장 불리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오늘 탄핵시키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마지막까지 또 이 지시 부분이 실제로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명확한 증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은 그런 지시 내용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몇 번 회피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질문을 하니까 저는 그런 지시 들으면 무시할 것 같습니다. 라면서 지시 내용은 얘기하지 않되 답변 부분만 답했습니다. 저는 방청사 병력이 총을 안 들고 간 것으로 그렇게만 얘기했고 병력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만 답변했습니다. 내 답변 부분만 얘기를 했거든요. 즉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지시 내용에 대해서 정면으로 뭐 반박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증언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나는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이 불리한 증언 내용을 한 번 더 보충하는 내용의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어떠한 법률적인 어떤 가치를 갖는 발언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